70대 후반 순의 할머니는 40년이 넘도록 한 가지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피난길 그날 수많은 인파에 떠밀려 놓쳐버린 8살 딸의 작은 손. 그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어느 날 서울에서 내려온 경찰 2명이 낡은 사진 한 장을 들고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데려온 한 여인을 본 순간 순애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날 잃어버렸어요? 왜 그날 날 놔버렸어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대박나자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뜻밖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4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재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 한쪽에 비스듬히 내려앉던 그 순간 순애는 낡은 나무 평상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허리였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죠. 마을 어귀 끝자락 기와지붕이 군데군데 무너진 낡은 집 마당에는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지만 순애의 마음에는 봄이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오른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가락 사이사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그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바로 이 손이 그날 딸의 작은 손을 놓아버렸던 그 손이었습니다. 순애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애를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된 삶을 이어가는 순애의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순애의 진짜 아픔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 얼마나 큰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오늘도 순애는 마당 한쪽에 작게 만들어둔 텃밭에 물을 주러 갔습니다. 호박잎과 상추가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순애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물을 뿌리는 순애의 손은 또다시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는 그 떨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손을 놓지만 않았어도 순애의 가슴 속에서는 매일같이 이런 말이 맴돌았습니다. 피난길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도망치던 그 혼란 속에서 순간의 실수로 딸의 손을 놓쳐버린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 정희는 고작 8살이었습니다. 순애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다시 평상에 앉았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조용한 마을이었죠. 멀리서 닭 우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올 뿐 주변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고요함 속에서 순애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딸을 잃어버린 죄책감은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죠. 마을 안악들이 가끔 순애의 집 앞을 지나가며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늘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죠. 사실은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지만 그 아픔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자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혼자 먹을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죠. 오늘도 내일도 이런 하루가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이면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전 순애는 평소처럼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하얀 이불을 살랑살랑 흔들어댔죠. 그때였습니다. 마을 입구 쪽에서 낯선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조용한 산골 마을에는 좀처럼 외지인들이 찾아오는 일이 없었기에 순애는 고개를 들어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순애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죠. 한 명은 중년의 남자 경찰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여자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진지해 보였습니다. 두 경찰관은 마을 이장 집에서 무언가를 물어본 후 천천히 순애의 집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빨래를 널던 손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죠.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경찰이 찾아온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할머님, 안녕하세요. 남자 경찰관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희는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왔습니다. 혹시 김순애 할머님이 맞으신가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이런 먼 곳까지? 여자 경찰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안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순애는 두 경찰관을 작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목재 의자에 앉은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님, 혹시 잃어버린 따님을 찾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애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죠. 남자 경찰관이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서 있었죠.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희, 내 딸 정희야. 순애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순애의 반응을 보며 확신을 얻었죠. 여자 경찰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님, 따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애는 의자에서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버린 것이었죠. 정말인가요? 내 정희가 살아있다고요? 남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님. 서울에서 찾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할머님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순애의 가슴 속에서는 40년 넘게 묻어두었던 절규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매일 밤 꿈속에서 만나던 딸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님, 따님께서 할머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모시고 오겠습니다. 순애는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두 경찰관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죠. 4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온 기적이 마침내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떠난 후 순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동안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순애는 새벽부터 집 안팎을 말끔히 치웠습니다. 마당을 쓸고 또 쓸었고 거실의 낡은 소파까지 정성스럽게 닦았죠. 딸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40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어제 왔던 그 검은색 승용차가 다시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순애는 마당 평상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차가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순애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먼저 두 경찰관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뒷좌석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여인의 얼굴에는 세월의 상처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볼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고 입술 끝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색이 바랜 점퍼에 낡은 청바지, 그리고 오랫동안 신었음직한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 정이었습니다. 순애는 평상에서 일어서려다가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것이었죠. 정이야, 정말 내가 맞니?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이는 순애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더니 천천히 다가와 순애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는 그리움보다는 원망이 더 많이 담겨 있었죠. 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왜 날 잃어버렸어요? 왜 그날 내 손을 놓아버렸어요? 40년이 넘도록 엄마를 찾아 헤맸어요. 순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정희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정희는 그 손을 피했죠. 정희의 얼굴에는 원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난 엄마가 날 버린 줄만 알았어요. 왜 찾으러 오지 않았어요? 왜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마당 한쪽에서는 동네 아주머니 몇 명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막고 숨을 죽인 채 이 기적 같은 재회의 순간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그 재회는 생각했던 것처럼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너무도 오랜 세월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쌓인 상처들이 너무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이야,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그날은 정말 아수라장이었어. 피난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서 순간 내가 내 손을 놓쳤을 뿐이야. 순애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죠. 엄마도 널 찾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하지만 정희는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겪어야 했던 고통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었죠.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정말로 찾으려고 했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리가 없어요. 엄마는 날 포기했던 거예요. 뒤에 서 있던 남자 경찰관은 고개를 떨구었고 여자 경찰관은 눈물을 삼키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이런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픈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회의 기쁨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었죠. 순애와 정희 사이에는 아직도 넘어야 할 깊은 골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순애를 바라보며 쌓인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라고 불러달라고요? 지금 와서?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죠. 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고아원에서도 쫓겨났어요. 너무 말썽을 부린다고 해서요. 그 후로는 거리에서 살았어요. 쓰레기통을 뒤지고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잠을 자면서요. 순애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고생을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기 때문이었죠. 정희야, 엄마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순애의 목소리는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원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살 때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하면서 말이에요.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서 이렇게 흉터가 생겼어요. 정희는 자신의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왼쪽 손가락에는 깊은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죠. 그때도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더 이상 이 광경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죠. 몇몇은 그 자리를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며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20살 때는 결혼했어요. 아니, 결혼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날 거두어준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술에 취하면 저를 때렸어요. 아이 둘을 낳고 기르면서도 전 매일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알고 싶었어요. 순애는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리다시피 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로 정희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렸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순애의 울음소리는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가 죽고 난 후에도 전 아이들과 함께 힘들게 살았어요. 청소일도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정희의 목소리가 잠시 끊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엄마를 찾았어요. 경찰서에도 가고 실종자 찾기 단체에도 연락했어요. 여자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 할머님도 계속 따님을 찾으셨어요. 경찰서에 수십 번도 더 신고하셨고, 하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서야 찾은 거예요? 40년이 넘도록 왜 못 찾은 거냐고요.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전쟁통이었어. 피난길의 수많은 인파 속에서 내가 잠깐 뒤를 돌아본 사이에 내 손이 내 손에서 빠져나갔어. 그 순간 너를 찾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순애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오열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순애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하고 싶은 마음과 그리웠던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엄마, 정말 날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순애는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죠. 정희야, 엄마는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매일 밤 꿈속에서 너를 만났어. 내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순애의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정희는 순애의 말을 듣고도 여전히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상처받고 살아왔기 때문이었죠. 정희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믿고 싶어요. 정말 믿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이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순애는 그 말에 더욱 절망스러워했습니다. 정희야,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이제라도. 정희는 순애의 말을 끊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제 아이들도 이미 다 컸어요. 엄마 없이 자랐어요. 저도 이제 할머니가 될 나이예요. 지금 와서 엄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던져졌던 그 모든 세월이 너무도 잔인했기 때문이었죠. 전 혼자서 모든 걸 견뎌야 했어요. 아이들이 아플 때도, 제가 아플 때도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엄마가 있었다니.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듯 흔들리며 애원했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내 손을 놓친 게 잘못이야.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다시 살 이유가 생겼어. 제발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용서요? 뭘 용서하라는 거예요? 제가 겪어야 했던 그 모든 고통을, 아이들과 함께 굶어야 했던 그 날들을,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던 그 외로운 시간들을.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동네 아주머니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광경이었기 때문이었죠. 남자 경찰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여자 경찰관은 눈물을 흘리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평생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엄마가 있었다고 하시면, 그럼 제가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은 뭐였다는 거예요? 순애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정희야, 엄마도 너만큼이나 아팠어. 너를 잃고 난 후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지금 엄마의 고통과 제 고통을 비교하시는 건가요? 엄마는 그래도 이 집에서, 이 마을에서 평온하게 사셨잖아요. 저는 거리에서, 남의 처마 밑에서 잠을 잤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 아세요? 순애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자신은 그래도 집이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배려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모든 것을 견뎌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전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상처받으며 살았어요. 지금 와서 가족이라는 말로, 엄마라는 말로 저를 또다시 흔들지 말아주세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여자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순애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아픈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애는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을 울고 있었고 정희는 고개를 돌린 채 서 있었죠. 두 경찰관도 어떻게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애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엄마가 내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엄마의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야. 정희는 순애의 달라진 목소리 톤에 조금 놀랐습니다. 이전까지는 변명과 애원이 섞여 있었는데 지금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기 때문이었죠. 순애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지만 그래도 집이 있었고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어. 하지만 넌. 순애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정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거리에서 떨어야 했고 굶어야 했어. 아무도 너를 보살펴주지 않았지. 그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날 수 있었는지. 엄마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했습니다. 원망과 비난을 예상했는데 순애는 오히려 자신을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정희야,
엄마는 이제 내게 엄마라고 불러달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여자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순애는 천천히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내가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정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죠. 뭔가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정희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냈다니. 정말 대단해. 순애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없어도 살 수 있었어. 집도 있었고 이웃들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모든 걸 해냈어. 엄마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정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순애가 대단하다고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엄마. 정희가 처음으로 순애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순애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정희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죠. 정희야. 엄마가 내 손을 놓친 건 엄마의 잘못이야. 하지만 내가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온 그건 내 자신의 힘이야. 엄마는 그런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남자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님, 정희 씨,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천천히 서로를 이해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정희는 순애의 손을 잡은 채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평생 엄마를 그리워했어요.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었어요. 순애는 그 말을 듣고 정희를 꼭 껴안았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려온 포옹이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은 채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서 모녀가 서로를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두 경찰관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감동적인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순애와 정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리워했던 포옹이었기 때문입니다. 정희가 먼저 순애에게서 살짝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저를 찾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순애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는 경찰서에 몇 번이고 신고했어. 실종자 찾기 단체에도 연락했고 방송국에도 편지를 보냈어. 하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어. 순애는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거라는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 매일 밤 기도했어. 제발 내 딸이 건강하게 살고 있게 해달라고.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 순애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자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희 씨, 할머님께서는 정말 많이 애쓰셨어요.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찾으려고 노력하셨더라고요. 남자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찾을 수 있었던 것도 할머님께서 계속 신고를 해두셨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그제서야 모든 오해가 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애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죠. 엄마, 미안해요.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한 건 엄마야. 내 손을 놓친 건 엄마고 내가 그 모든 고생을 혼자 견뎌야 했던 것도 엄마 때문이야.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내 곁에 있을게. 순애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마을 이장이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기적 같은 재회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온 것이었죠. 이장이 순애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순애 할매, 정말 축하합니다. 딸을 찾으셨다니. 이런 기적이 다 있네요. 마을 아주머니들도 하나둘씩 다가와 정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정희 씨, 어서 오세요. 순애 할매가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몰라요. 정희는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아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외롭게 살아왔던 자신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애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정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딸 정희입니다. 40년 넘게 기다려온 제 딸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희는 이런 순간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죠. 자신에게도 이런 따뜻한 가족과 이웃들이 생긴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장이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할매, 오늘 밤에는 마을회관에서 작은 잔치를 열어야겠어요. 이런 기쁜 날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축하해야죠. 순애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희는 순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진짜 집이 생긴 건가요? 순애는 정희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곳이 내 집이야.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는 진짜 집 말이야. 정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경찰관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해낸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남자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여자 경찰관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면서 따스한 석양빛이 마당 전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순애와 정희는 나란히 평상에 앉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저녁 준비를 위해 하나둘씩 돌아갔지만 두 사람 곁에는 여전히 몇몇 이웃들이 남아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정희의 손을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희야, 내 아이들은 어디 있니? 엄마가 외할머니가 된 거구나.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큰아이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작은아이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있고요. 두 아이 모두 착하게 잘 자랐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지 짐작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잘 길러낸 것에 대한 뿌듯함이 있었죠. 순애는 그런 정희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혼자서 두 아이를 그렇게 잘 키워냈다니. 여자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서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무사히 만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순애는 일어서서 두 경찰관에게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 딸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정희도 함께 일어서서 경찰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 경찰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해피엔딩을 만들 수 있어서 저희도 기쁩니다. 앞으로 두 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경찰관들이 떠난 후 순애와 정희는 다시 평상에 앉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지자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자세히 바라볼 수 있었죠. 정희는 순애의 주름진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많이 늙으셨네요. 저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을까요?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늙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 이제는 다시는 놓지 말자.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그 말에 깊이 동의했습니다.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제가 여기서 엄마와 함께 살아도 될까요? 서울에 있는 아이들도 가끔 데리고 와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순애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 집이 내 집이고 내 아이들에게는 외할머니 집이야. 해가 완전히 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않니? 엄마가 저녁 해줄게.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가 해주시는 밥 정말 먹고 싶어요. 평생 꿈꿔왔던 엄마의 손만 말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순애는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정희는 그 옆에서 엄마를 도왔습니다. 40년 넘게 꿈꿔왔던 일상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었죠. 부엌에서는 따뜻한 밥 냄새와 함께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순애와 정희는 저녁을 함께 먹으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아이들 이야기를, 순애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보낸 세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정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순애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야. 이제야 진짜로 살 것 같아.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순애의 마음속에서 내레이션이 흘렸습니다. 나는 피난길에서 딸을 잃었지만 세월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었다. 이제 우리는 다시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남은 생은 딸과 함께 그리고 손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것이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작은 집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순애와 정희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평화로운 마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